오늘은 퇴직과 은퇴 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채 문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은퇴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퇴직자들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약 54세라고 합니다. 즉 대부분이 50세 중반에 퇴직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퇴직 후 2개에서 3개의 직장을 옮기면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기간은 한참 남았는데 예상치 못한 빠른 퇴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특히 재정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로 퇴직을 맞이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이 곧 은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재취업 시장을 돌아다니며 직장을 알아보나 그것 또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재취업의 이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일부는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취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하는 것이죠.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학위를 취득해 새로운 전문 분야를 개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업무에 있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요리나 사진 또는 미술의 도전의 전문가로 변신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인생의 제막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업입니다. 최근 들어 퇴직 및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후에 창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없이 단순히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모두 투자해 음식점을 차리거나 프랜차이즈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철저한 시장 조사와 준비가 부족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자신의 역량, 시장의 수요,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퇴직 후의 삶은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일자리를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며 또 다른 사람은 그동안 꿈꿔왔던 취미와 여가 활동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선택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부채 관리입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많은 퇴직자들이 50대에 자이든 타이든 조기 퇴직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퇴직자가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재취업을 하든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생활하는 은퇴 생활이든 퇴직 후에는 기존 직장에서 받았던 수준의 소득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채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 심각한 노후 궁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 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부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그 이후의 삶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3,5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산은 평균 5억 2,727만 원이고 부채는 9,186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순자산 자산 마이너스 부채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계산됩니다. 자산에는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펀드, 보험, 채권, 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순자산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중 76.1%가 부동산이라는 점입니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23.5%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때 부동산 자산은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늘려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부채에 대한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대의 평균 부채는 1억 2,531만원, 50대는 1억 715만원, 60대는 6,206만원입니다. 퇴직자의 50% 이상이 부채를 안은 상태에서 직장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부채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퇴직 후 부채 관리에 실패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5세인 송 씨는 외국계 중견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임원까지 올랐고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조기 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카페 창업을 실현하기 위해 모아둔 퇴직금과 저축을 활용하기로 결심한 송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 퇴직 전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주택담보대출로 1.5억 원을 빌렸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끊길 것에 대한 대비 없이 창업에 대한 열정에만 매달린 그는 퇴직금 중 1억 5천만 원을 카페 창업에 투자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임대비용, 인테리어, 장비 재료, 광고 인건비를 감당하며 가게를 열었지만 상황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카페는 오픈 초기에 손님이 많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매출 감소로 운영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약 1년간은 그나마 남아있던 퇴직금으로 겨우겨우 버티며 생활하다 결국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고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면서 카드비까지 늘어갔습니다. 특히 매달 50만원 정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과 250만원가량의 카페 월세 비용 등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카페 수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송씨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더 이상의 대출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카페 운영 자금이 바닥나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퇴직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부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송씨는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톡촉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고 급기야 집마저 경매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 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철저한 계산 없이 무리하게 창업에 도전할 경우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송씨의 가장 큰 실수는 퇴직 전에 자신의 부채 규모와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은퇴 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정 관리와 이에 대한 계획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출의 종류,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인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조기 상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금리 대출을 먼저 갚는다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 전에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되므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저축을 활용해 부채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 번째로 재취업이나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해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곳일지라도 계약직 업무도 좋고 가능한 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 창출은 예금 3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 소득을 받는 것과 같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금융 자산을 늘려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작은 필요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부채 관리는 단순히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빚이 많으면 퇴직 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면 은퇴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과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